9년째 살해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한 여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 9년째 살해 협박으로부터 늘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살고 있는 한 여자이자 한 아이의 엄마이자 중고등학교 교사입니다. 9년째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 스토커는 놀랍게도 그녀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드러난 그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온 조주빈의 공범 25살의 사회복무요원 강 씨가 9년 동안 선생님을 괴롭혀온 스토커였던 겁니다. 구청에서 근무함이 알아낸 피해자들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하고 현금 인출책으로도 활동해왔던 강 씨. 개인정보를 지시받고 이름 대면은 이 사람 개인정보를 확인해달라 그러면 지가 확인해서 박사한테 제공한 거죠. 가상화폐 계좌를 이제 보내면 이것을 현금화해가지고 이제 사서 이와 같은 식으로 전달하거나. 박사방에서 거래된 암호화폐를 추적하던 경찰에게 지난해 말 검거된 그는 조주빈과 또 다른 범죄를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작자가 400만 원을 요구했죠. 내가 이제 전달하는 게 주로 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찾아서 걔들한테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갖다 놓으면서 400만 원도 이제 추가해서 갖다 놓으면 걔들이 이제 가져가는 거겠죠. 두 번째 갖다가 그 잠복하고 있는 경찰에게 검거가 됐습니다. 조주빈이 지정한 한 아파트 소화전에 그가 갖다 준 400만 원이 바로 강 씨가 조주빈에게 의뢰한 범죄 청부 자금이었습니다. 조주빈의 박사방 일당 가운데에는 공익근무 요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살해하는 걸 다른 사람과 모의했다는 혐의입니다. 살인 청부였습니다. 그 대상은 강 씨가 스토킹해온 선생님의 어린 딸. 무려 9년 동안이나 스토킹을 하고 이젠 피해자의 어린 딸까지 살해하려 한 강 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걔가 저한테 그때 고등학교 선생님이 뭐 그랬는데 자기가 뭐 복수할 거라니 뭐라니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에게 꼭 복수할 거라던 강 씨의 말을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1년 전 강 씨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자기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뭐 괴롭혔다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 이후에 자기가 여기 보면은 교육청에도 뭐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고, 선생님한테 이제 복수를 하고 싶다. 선생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다. 더 이상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내용을 감히 말씀드리겠다며 비장하게 시작되는 6장의 편지. 거기엔 지난 9년 한 여성을 스토킹한 협박범의 잔인하고도 섬뜩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3년 전 강 씨는 이 편지를 피해자가 근무하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 앞으로 보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출산휴가를 제가 쓸 때 가나 막 그랬을 거예요. 피해자가 출산휴가를 간 사이 배달된 편지는 끔찍한 범죄를 예고하는 협박문이었습니다. 윤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의 언행에 따라 무고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음을 미리 주의드립니다. 만약 2018년 추석이 지나도 제가 원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제 발목을 잡아버린 원흉을 찾아 자비 없이 자력 구제하겠습니다. 나도 편지를 처음에 받기 전까지 이런 사실 전혀 몰랐었지. 자상했고 그리고 조용조용한 성격이었거든요. 선생님이 다른 부장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평소에도 전화로 뭐 이런 걸로 많이 시달렸다고 하더라. 자신의 협박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편지엔 그가 저질러온 범죄 행각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단 혈액형, 발 사이즈, 가족 전체의 주민번호, 이메일, 자동차, 출신 학교, 출입국 기록, 집 주소와 그 부동산 시세 등을 알아내 계정을 못 쓰게 만들거나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의 범죄는 다 저질렀습니다. 어떻게든 또 찾을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고 어떻게든 찾아내겠습니다. 어떻게 9년 동안이나 이런 협박이 이어질 수 있었을까? 우린 어렵게 강 씨의 부모와 만났습니다. 우리도 막 심장이 떨리고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솔직히 저는 얘가 막 죽고 싶다 이럴 때는 내 아이지만은 정말로 선생님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더 컸었어요.
저희가 차라리 잘못됐으면 잘못됐지 선생님 해치게 될까봐 나는 더 두렵고 무섭다고. 아들이 선생님을 해치는 날이 오지는 않을까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강 씨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들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좀 여유 보이기도 하고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선생님 방학 때 여행을 갔었는데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이제 제 고민을 이제 얘기하고 길게 장문으로 하기도 하고 선생님은 여행할 때 바쁜데 손이 안 차게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지만 좀 싫어한다는 식으로 얘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선생님에게 남다른 마음을 품었던 강 씨가 자신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불만을 품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일 우리가 주정자가 돼가지고 핸드폰을 훔치고 그래가지고 전화할 건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일어났어요. 여러 번 일어났는데 반항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맞아요. 수업 시간에 마스크 끼고 있고 이러면 선생님이 불안하고 무섭고 그렇게 느끼게 일부러 끼고 있고 지금 하도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같은 여자 입장에 봐도 무서울 정도로 되게 협박을 했어요. 결국 자퇴를 하게 됐지만 피해 선생님을 향한 집착과 협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학교에 찾아와 교실 게시판을 칼로 난도질하는가 하면 선생님 사진에 스테이플러 심을 박아 전시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신다고 그런데 너희가 이제 계속 만날 수 없다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편지나 문자로 찾아가기도 하고 3년도가 그게 이제 선생님 아버님 차 백미러 부시고 급기야 선생님 아버지의 차량까지 파손한 그는 결국 2013년도에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처벌받은 것에 대한 원망만 키워갔던 강 씨. 채팅을 통해서 강 씨와 친해졌다는 한 지인은 그가 늘 어떤 선생님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진짜 온갖 정보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제 결혼할 때 그것도 결혼식 사진도 얘가 갖고 있었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병원은 어느 병원에 있었고 우리 가족관계 주변 사람 뭐 진짜 켜지는 모든 정보를 다 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강 씨는 수시로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 망가졌으면 좋겠다. 그 친구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자기 자신을 버려서라도 저 선생님을 죽이겠다. 2015년에서 2017년 말까지 그는 선생님에게 16건의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타오르는 분노는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용기의 한계를 넘어섰고 모두 갈기갈기 찢어놓을지도 몰라 분명히 경고했고 선생님 집 앞까지 찾아가 죽이겠다는 내용이 담긴 3통의 협박 편지를 두고 온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선생님 집을 찾아간 그는 아파트 복도에 빨간 글씨로 I'll kill you라는 살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얘가 올 때 됐는데 이상하게 안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선생님 집 계단에 있었던 그 시각이에요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낙서를 한번 했었어요. 애기 낳았을 때인가. 그 낳았을 때 몰래 가서 그냥 이렇게만 하고 편지 놓고 와서 이제 제가 가서 치우고 죄송하다고 하고 얘기했죠. 선생님의 반응은 좀 어때? 화가 났죠. 이제 그때는 이제 선생님 신랑이랑 같이 시어머니랑 계셨을 때 제가 갔거든요. 당시 선생님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그곳까지 알아내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 이 무렵 강 씨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무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맞고 한 17년도경? 16년도 말쯤에 와서 17년도에 근무했었고 18년도 초에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 연행대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연행대 가는 이유를 잘 몰랐대요 그때. 잘 몰랐고 그쪽은 이제 기사고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업무용 컴퓨터에 검색해 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을 알아낸 그는 지하 1층 서고에 보관 중이던 그녀의 검진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 기록 속에서 그녀의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갓 태어난 어린 딸까지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 강 씨. 결국 윤 선생님은 경찰에 그를 신고했고 상습 협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강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실로 심신미약이 인정된 겁니다. 정말 이게 병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 그 아스퍼거라고 하는 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자폐증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거를 조금 좀 힘들어하고요. 양형에 영향을 줄 만큼의 심각한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보낸 편지 내용들도 좀 보면 본인의 어떤 공격성을 합리화시킬 정도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끌어다가 자기 합리화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뭐 지적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사회성이 떨어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 씨의 지인들은 그가 유독 여성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얘가 여자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약간 여성 혐오 같은 느낌이 조금 있었어서 과에 여자가 좀 많은 과였어서 여자애들이랑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긴 있었지만 죽여버린다느니 아니면 뭐 썩을 라느니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얘가 외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외국 그러니까 여자들에 비한 X 뭐 아까 스웨덴 뭐지 아르헨티나하고 막 베트남 러시아 여성을 무시하고 혐오하면서도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집착했다는 강 씨. 그에게서 스토킹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 선생님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그게 스토킹이었구나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내가 좋아해서 따라다니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당시에 얘기하는 거에 한 80%는 러시아 여자친구 얘기. 아무도 안 물어도 갑자기 그냥 그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사귀기는 사귄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처음엔 걔가 장거리 연애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폰타를 친 거예요. 뭐 여자친구랑 대화를 했는데 여자친구한테 막 되게 예쁘다는 메시지를 보내니까 그 여자애가 고맙다고 해서 막 그런 식의 대화만 하는 그런 폰타를 거예요. 이걸 스토킹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여자가 말해준 걸 토대로 그 여자가 인터넷에 올린 정보를 다 캐고 다녔고 페이스북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연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부에 제출했던 반성문과는 달리 그는 수감 중에도 끊임없이 복수만을 꿈꾸고 있었다고 합니다. 출소하고 3월 18일인가 3월 며칠이에요 그때가. 안부인사를 제가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제 애를 유산했거나 죽었으면 불쌍해서라도 신경 안 쓸 텐데 자기는 징역 있을 동안 여자친구 바람나고 외할아버지 장례도 못 가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그냥 세상을 혼자 사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돌잔치 했다니까.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겠다. 출소 5개월 만에 그는 다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교도소에 간 사이 다시 바꾼 그녀와 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내 보란 듯이 아파트 우체통에 넣어두고 갔다는 강 씨. 알고 보니 출소 후에도 그는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상습 협박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그가 구청에서 무슨 일을 했던 걸까? 저희는 그 사회복무요원에게 고유 경력 증명서만 발급할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합동 근무를 같이 직원하고 근무를 했고요. 아이디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청에선 강 씨가 공무원 옆에서 그를 제한적으로 보조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이 합동 근무하면서 활근무 시간을 같이 붙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럴 때 그 친구가 열람을 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웠다고 해도 그 친구가 컴퓨터를 쓰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나 다른 직원분들이 확인이 없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말씀을 못한다는 거죠? 제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현재 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개인정보를 빼내 상습 협박을 일삼은 전과가 있는 이에게 어떻게 다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맡긴 걸까?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걸로 1년 2개월 정도 실형을 산 전력이 있는데 이 친구가 배치될 때 그런 정보들을 모르셨나요? 그거는 병무청에서 개인정보라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병무청은 서면 답변을 통해 전과에 대한 정보는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정보인 만큼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저는 사형같이 있었으면 차라리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애가 무기징역을 받아도 할 말도 없고 그렇게라도 해서 선생님 편하면 저는 괜찮아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죠. 말로밖에. 그죠? 근데 앞으로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안 해야 되는데 정말 저는 현재 강 씨는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출소하자마자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거든요. 이 사회복무요원이 보복 협박죄로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 일반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이 보복 협박죄는 상대적으로 한 3배 이상 높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가해자한테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게끔 좀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강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반성문과 진단서를 방패 삼아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을지 모르는 강 씨. 하지만 이번엔 모든 국민이 지켜볼 겁니다. 2번 다시 당신이 잔인한 협박범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선처를 바랄 자격도 없습니다.